네, 반갑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떠올라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됐네요. 시작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덕준 시인의 환절기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는 찰나였을 뿐인데 나는 여생을 연신 콜록대며 너를 날릴 일이 찾았다. 끝입니다. 딱 세 줄짜리 시인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절기라는 부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나 콜록대며 너를 날릴 일이 찾았다. 이게 요새 환절기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시를 읽는 것은 저번 주에 주인교무님 설교 시작하면 시를 읽으셨잖아요. 그 시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책 좀 읽은 것 같고 뭔가 공부한 티가 나더라고요. 아, 여기 주인교무님 좀 티를 내시는구나 싶었는데 저도 좀 티를 내오기 위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히나 이 환절기라는 시는 티만 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환절기를 거쳐야 계절이 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과정을 환절기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국어 사전에 보면 티가 난다는 말이 표시난다는 표시난다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표시가 나잖아요. 계절과 계절이 바뀌면 환절기가 어떻게 보면 표시가 나는 거고, 운동을 하면 운동한 티가 나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 빠진 티가 나고, 공부를 하면 공부 같은 티가 나야 되고, 티가 나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먹기만 하면 살찐 티가 나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성적표에 티가 납니다. 인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게 이렇게 티가 실증이 되는 건데, 표시가 난다는 것은 실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마산에 와서 3년째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믿기시죠? 네? 살이 맞아요. 티가 안 나. 뭔가 이렇게 살이 빠진 티가 나면은 아 다이어트 하나보다, 내지는 얼굴이 좀 홀쭉해졌거나 아니 옷 사이즈가 좀 줄었거나 하면은 아 조경무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3년 동안 티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사이즈가 자꾸 늘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온불교 회상에 와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지금 뭐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사이즈 변화가 없어요. 티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뭔가 티나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다이어트를 했으면 다이어트 결과가 나타나고, 공부했으면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티나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티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공부하라고 많이 말씀 들으셨어요? 네. 저는 회사에 처음 와가지고 사막 공부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삼내력을 쌓아야 된다. 수양, 연구, 취사력을 쌓아야 된다. 이 사막 공부로서 이 사막은 천하의 큰 법이다. 만사의 성공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보다 더 위대한 법이 없다. 사막 공부만 이 공부로서 꾸준히 하면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게 된다. 큰 인격을 완성하게 된다. 또는 사막을 공부해서 위로 불지를 갖추고 자비를 길러서 제도해야 된다. 등등이 사막 공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막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법사님들은 잘 아시죠? 몇십 년 오랫동안 수행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 방법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덕타는 게 끄떡끄떡 하시죠.
그냥 법사님들은 다 아는, 끄떡끄떡 하시면 남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대종사님은 어땠어요? 이 독 깨닫는 것이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대종사님 딱 깨달아 버리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깨닫는 게. 저 같은 이게 중생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먼 소식이야. 그게 한 소식 얻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훈련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훈련하면 군대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저는 군생활 오래 해가지고 훈련하면 싫어. 여름에 훈련만 꼭 이상하게 훈련이 여름에 있고 겨울에 있거든요. 항상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훈련을 놔요. 그 훈련 되게 싫어요. 근데 원불교에 오니까 또 훈련을 하라고 그러네. 훈련이 뭐가 있을까? 그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어떤 훈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들 알고 계셔요.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 훈련법이 대종사님께서 엄청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막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원기 9년도에 만덕산 가셔가지고 초선지죠. 선을 나시면서 이듬해 나보시고 10월에 제정을 하셨어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발표를 하셨죠. 근데 대종사님이 이 훈련법을 왜 말씀하셨는가? 이 훈련법에는요, 대종사님 큰 서원이 여기에 갈마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게 아니라 대종사님 서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며 만든 게 이 훈련법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대종사님이 믿고 계신 거예요. 큰 서원을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정기훈련을 보게 되면요. 우리 얼마 전에 정기훈련 갔다 오셨잖아요. 영산에. 어떠셨어요? 네, 좋았죠. 네, 정말 좋았어요. 어떤 거 공부하셨죠? 거기 1박 2일 동안? 마음 잘 쓰는. 주로 일기법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기일기, 뭐 강의도 들으셨고 실습도 해봤고 상시일기 강의 들으시고 실습도 해봤죠.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선도하셨고 저녁 연불도 하셨고요. 네. 정기훈련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수,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11과목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정기훈련 1박 2일 하시면서 제가 세보니까 대략 6과목 정도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했죠. 1박 2일 동안. 대종사님은 선 나시면 동선과 하선으로 3개월씩 선을 나셨는데 우리 1박 2일 갔잖아요. 6과목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새 세상에 이렇게 3개월씩 선나러 갈 수 없잖아요. 생활을 보고. 1박 2일 짧게 하는데 6과목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기법에 좀 많이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6과목도 그냥 6과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좌선하고 연불했던 거는 어떤 과목이에요? 수양 과목. 그리고 단별 회화 있죠. 정기일기는 무슨 과목? 사리연구 과목. 그리고 상시일기 배웠고요. 그건 뭐예요? 취사 과목입니다.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할 게 없네요. 짧은 우리 1박 2일 시간상으로 한 18시간 정도를 우리가 거기 훈련에 매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산학 공부를 다 하셨어. 맛을 보고 오신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께 11과목을 정하시면서 산학 과목으로 딱딱 해놓으셨거든요. 수양 과목은 어떻고 연구 과목은 어떻고 취사 과목 이거다라고 해놓으셨어요. 예고 보면 다 정리해놨죠. 보시면 되는데 정기훈련 이렇게 산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련 11과목은 산학으로 구분해놓으셨어요. 상시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초부터 상시훈련 과목 이렇게 꼽게 하셨죠. 그리고 상시훈련 공부를 하고 계셔. 한 조목씩 해가지고. 상시훈련 과목은 어떻게 산학이 들어가 있을까요?
변일품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곧 사막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5조는 정신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2조, 3조, 4조는 사리 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1조는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6조는 사막 공부를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 라고 해주십니다. 저번에 첫 번째 설교할 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마시고 내려갔어요. 이제 오늘은 올라오면서 꼭 마셔야지, 마음 챙겨서 마셔야지 라고 올라와서 이쯤 한번 마셔줘야 되겠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도 사막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각자 연초에 뽑으신 거 생각나시나요? 네. 내가 공부한 게 어떤 과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첫 1조가 뭐죠? 네. 그렇죠. 온전생활 취사. 무슨 과목이라고 하셨어요? 작업취사 과목이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2조부터 6조까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이래. 그러면 교당대왕시 주의사항은 어떨까요? 또 사막에 들어가 있을까요? 교당대왕시 주의사항 6조는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6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당대왕시 주의사항은 보통 그렇죠. 교당에 가서 문답받고 감정받고 회의를 얻고 정기훈련을 가고 그리고 예외날 전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소득을 얻든지 유무를 반조하라라고 교당대왕시 주의사항 6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자면은 저희 마라톤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종원님 같은 경우 마라톤을 하시는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뛰면서 그 선수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대로 뛰면 어느 시간 안에 들어온다. 그런 메이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여러 군데서 쓰여요. 뭔가 자기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꾸준히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메이킹을 해주는 거죠. 그게 교당대왕시 주의사항 6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공부를 하면서 교당에 와서 일일이 감정을 막 회오롭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로비에 보면 뭐가 있죠? 교당에 오면 감정을 받으라고 해서 문답 감정함을 만들어놨어요. 올해 몇 개나 들어왔을까요? 올해 딱 2건.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정할 게 없으신가, 그러니까 지금 저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감정할 게 생기고 의문나는 게 생기시면 감정함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감님께서 직접 감정을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감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님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공부가 되겠어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당에 오시면 적어서 내가 이번에는 이번 주에 이런 감정을 들었다, 의문이 들었다 하면 적어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교감님께서 진짜 감정을 해주셔가지고 주실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갑자기 떠올라서 공부를 드렸어요. 이렇게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에는 모두 사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훈련하고 사막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진짜 아까 대종사님 당대 때처럼 매번 훈련을 들어가고 한 3개월씩 가 있다 오고 여름 가면 훈련을 갈게요 해서 한 3개월 갔다 오고 겨울 되면 한 3개월 갔다 오면은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여기 법회는 또 누가 볼 거야? 다 3개월씩 가시면은 우리는 편하지.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매일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상시훈련 하라고? 그럼 정기훈련 언제 하실 거예요?
1년에 1박 2일밖에 안 해. 그러면 정기훈련은 예? 짧게 짧게 1박 2일부터 더 짧으면 어떡해. 생활 속에서요. 맞아요. 생활 속에서. 이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대산동 목사님께서. 뭐 이게 다 해놓으셨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결제를 해. 일어났어요. 혼자 결제를 하셔. 마음 결제를 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신고 모시고 자선하고 독경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제를 해. 상실을 하신단 말이야. 일상에서 상실을 하셔요.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고 오셨어. 또 뭐해요? 또 결제를 해. 경전 보고 의도 회화하시고 신고 모시고 영불 자선하시고 일기 쓰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라고 대산 목사님 하셨어요. 힘들죠? 매일매일. 근데 이렇게 3년만 하면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3년을 하면. 지금 이걸 교당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에 우리 가정독경하고 수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암자. 수사님은 가정독경 가시면 모든 가정에 똑같은 본문을 하셨어요. 여기 가시면 마사교당 여기가 암자라고 생각하시고 수행정진 공부하시라고. 처직 가셔도 똑같은 얘기. 마사교당 암자다. 여기서 공부하시라. 왜? 교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훈련은 한 1년에 1박 2일 가고 전에는 우리 1박 2일 가지도 않았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토요일 날 오후에 반나절 하고 집에 가셨다. 그 다음날 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1년에 1박 2일 또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 오는 것만으로 공부가 부족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여기다 암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라고. 아침에 결제를 하고 일상 생활에서 상시훈련 주의상 하시고 저녁에 또 결제하고 또 해제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1분 1각도 공부를 놓지 않으라고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3년만 하면 큰 힘을 얻게 된다는데 근데 저는 교당에 살아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자선 안 나갔어. 네, 여기서 고백을 할게요. 왜 안 나갔냐? 왜 안 나갔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 준비한다고 핑계를 대고 또 어제 청년들하고 경주로 야외를 갔다 왔어요. 정말 많더라고 사람들. 길이 여기서도 막혀요. 가는데 그래서 농담 삼아서 야, 이 사람들 다 경주 가나 보다 했더니 진짜 다 경주 가더라고요. 경주 도착할 때까지 막혀요. 그리고 경주 도착해서도 그 경주가 이렇게 조그만 하잖아요. 시내가 안 크더라고요. 차들이 다 거기 있어요. 주차장도 차들이 다 꽉 차고 길에도 꽉 차고 주차할 데도 없지. 그래 좀 쉬자고 카페 가려고 했더니 카페도 사람이 꽉 차 있지. 이게 요새가 철이더라고. 그 뭐야 불국사 옆에 그 핑크뮬리 막 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쁘고. 아이고 갔다 왔더니 어저께 저녁에 8시가 도착을 했어요. 어쨌든 다 보고 불국사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저녁에 8시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에 어쨌든 설교를 마무리 지어놓고 오늘 아침에 핑계를 댔죠. 안 나갔어요. 너무 좋대요. 안 나가니까 오 완전 꿀잠이에요. 완전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내일부터 또 잘하려고요. 결제하고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또 마음 잡아서 결제하고 하려고. 이게 왜냐면은 제 공부이거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교감님 꼬박꼬박 나오셔요. 아침에 피곤하셔도 뭐 밤에 막 총구 막 갔다 오시고 피곤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오셔도 아침에 꼬박꼬박 나오셔요. 5시 딱 되면 올라와 앉아 계셔요. 왜? 제 공부도 교감님 시켜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것도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드리면
안 빠지고 될 것 같은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훈대사라고 아셔요? 나훈대사? 저 답이 바로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셔요. 그분 누나는 아셔요? 나훈선사 누님 누군지 아셔요? 모르죠. 저도 며칠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나훈선사 누님이 계셨어요. 네? 아니 누나까지 알아야 돼. 누님을 좀 이따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너무 멋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누님도 저 같았어요. 왜? 어떻게? 저는 교감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선을 빠졌는데 이 누님은 선사를 바라보셨죠. 내 동생이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유명한 대사야. 이렇게 법이 높아.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언젠가 나훈선사 계시는데 절에 49제 천도제가 열렸대요. 얼마나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동생은 친구를 다 데리고 간 거야. 절에. 내 동생이 오늘 천도제 주관할 거야. 와서 봐봐. 다 데려갔지.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 천도제가 막 의리하게 열렸대요. 절에. 대단하죠. 동생이. 얼마나 뿌듯하겠어. 누나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공양을 하고 공양실에 딱 들어갔대. 그랬더니 누나가 왔는데 선상 혼자 밥을 다 먹고 있는 거야. 얼마나 못됐어. 누나가 그냥 뿔이 났죠. 얘가 나는 저 자랑하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혼자 들어와 밥 먹고 있고 얼마나 못됐어요. 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밥을 다 먹었어. 혼자서. 선사가 뭐라고 해요? 누님한테 누님 배부르죠? 그래. 저 혼자 먹고. 누님 어떻게 뿔이 났죠? 대사가 먹었으니 대사가 배부르지 내가 어떻게 배가 부르냐 그랬어요. 대사가 뭐라고? 맞소 누님 그래요. 공부는 내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님 공부는 누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누님의 생사대사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복을 많이 지어야 누님이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해요. 누님이 거기서 딱 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이 말년에 부운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뜬구름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인걸. 태어남은 어디서 오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오늘. 뜬구름 자체는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니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이와 같다네. 여기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어 초연한 자연의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라고 시를 남겼어요. 어떤 것 같아요? 누님도 참 대단한 경지에 다니신 것 같아요. 그 전처럼 그렇게 대사만 보고 살으셨다면 계속 자랑만 하시다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한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본인이 부지런히 수행 경진을 하신 거죠. 이 시에 그 누님의 경지가 참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 불지에 갖는 길, 사막 공부를 다 밝혀주시고 또 일일이 매일같이 공부하라고 정기훈련법, 상수훈련법 다 밝혀주시고 역대 정산종사님, 대산상사님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렇게 해봐라. 매일같이 아침에 결제하고 해제하고 공부를 다 밝혀주셨어요. 근데 이 좋은 법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있나요? 좋은 차 갖고 있어도 운전 안 하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법 알았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새는 풀무 속에 넣어서 망치를 맞아야 쓸모있는 연상이 되고 사람은 정법의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훈련 없는 보통 사람과는 한이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티가 나요. 티가 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돼야만 해요.
티나는 게 변화. 우리가 인격을 그 전과 공과 후가 똑같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믿기 때문에 대종사님도 이런 법을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신 거 가르쳐준 거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인격이 변하고 기질이 변하고 결국은 인생이 변하고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훈련법입니다. 대종사님이 만드신 훈련법이고 훈련으로 모두가 부처를 만드시는 대종사님 큰 소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3년이면은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상은 지금 3년째거든요. 앞으로 한 3년 더 있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결제하고 해제하고 같이 노력하면은 모두가 같이 불지에 오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하실 거죠? 저 내일 아침에 자선 나갈게요. 잘 나갈게요. 같이 잘 하시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